Canada is looking to replace its aging fleet of submarines. We are going to be sending them weapons and they're going to be paying for them. We will manufacture it and they're going to be paying for it. German-Norwegian partnership is one of the two finalists for this. 역사적 동맹국 사이의 신뢰가 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정치적 결정이 국경을 넘어 산업 전체를 뒤흔들 때는, 수천 개의 일자리 약속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때는 오늘 밤의 상황은 충격적이다. 캐나다가 결정을 내렸다. 해군 함대를 구성할 새 잠수함들은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되지 않을 것이다. 20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이 계약은 캐나다 영토 내에서 체결될 것이다. 이 선택은 사실상 워싱턴과 오타와를 연결하던 가장 견고한 국방협력 채널 중 하나를 단번에 끊어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잠수함이다. 바다를 순찰하고 국경을 지키며 핵 억지 전략을 뒷받침하는 기계들이다. 이들은 권력, 주권, 국가 안보의 상징이다. 오타와에서 전해지는 이미지는 독립성을 보여주기 위해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정부를 드러낸다. 캐나다 총리는 국가적 주도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산업 주권, 지역 일자리, 해군 함대 현대화를 언급한다. 반면 워싱턴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를 배신으로 비난하며 이 거부가 미국의 안보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하고 보복을 약속한다. 미국 산업 도시들의 거리에서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놀라움, 좌절감, 두려움이 감돌고 있습니다. 긴 용접 및 조립 작업에 대비하던 노동자들은 이제 주문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버지니아주 노폭에서는 노동자들이 강제가 이미 구매되었고 인력도 채용되었으며 선체 제작을 위한 훈련도 진행 중이었다고 전한다. 코네티컷주 그로턴에서는 노조가 몇 주 안에 해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피츠버그에서는 캐나다 계약을 위해 특별히 재가동된 제강로가 다시 가동을 중단할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캐나다의 이번 발표는 무역 긴장 고조의 직접적인 결과다. 지난 여름 워싱턴은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는 조선업의 필수적인 원자재다. 오타와는 수출 할당량과 제한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2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국경을 넘어 체결할 것을 요구했을 때 그 대답은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오타와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캐나다는 자국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강요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파트너십은 균열을 보였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 조선소는 캐나다 방위 산업의 연장선과 같았다. 이제 현대사에서 처음으로 캐나다는 독립적인 길을 선택했다. 새로운 계약을 수주할 할리팩스와 밴쿠버의 광장에서는 축제 분위기가 감돈다. 현지 당국은 조선업의 부흥을 언급한다. 일자리 창출, 기술 투자, 대학 및 연구센터 강화. 이러한 낙관론은 국경 건너편에 퍼지는 불안감과 대조를 이룬다. 워싱턴의 분석가들은 이 결정을 지정학적 지진으로 규정한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잃는 것만으로도 우려할 만한 일이지만 이번 사건의 규모는 훨씬 더 크다. 그리고 캐나다는 방금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 이 힘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다. 펜타곤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일정을 재조정하고 예산을 재배분하며 캐나다 계약으로 인한 공백이 미국의 해군 우위를 훼손하지 않도록 막기 위한 분주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한편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오하이오 등 주요 주초의 노동자들은 또다시 깨진 약속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멀게만 느껴지는 분쟁이 결국 자신들의 식탁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고민하고 있다. 유럽 당국자들은 오타와에서 나오는 모든 신호를 주의에 깊게 주시하며 자국 산업을 재편할 시점인지 평가하고 있다. 수년간 미국 조선소들과 경쟁해온 프랑스와 독일은 캐나다의 움직임을 워싱턴에 의존하지 않고 유럽 내에서 새로운 협력 사이클을 시작할 기회로 보고 있다.
유럽 방위산업계 소식통들은 스텔스 기술과 소나 시스템 등 분야에서도 캐나다 엔지니어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비공개 회동이 진행 중이라고 전한다. 그러나 놀라움은 구대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태평양 지역에서는 일본과 호주가 캐나다와 미국의 신뢰 붕괴가 자국 조선소에 유리한 협상 기회를 열어줄지 평가 중이다. 한 일본 외교관은 비공식적으로 이 상황을 한계 시험이라고 묘사하며 각국이 워싱턴의 즉각적인 보복 없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가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제기되는 질문은 분명하다. 캐나다가 감히 관계를 끊었다면 다른 나라들도 왜 그러지 않겠는가? 경쟁국들의 반응을 보면 긴장은 더욱 고조된다. 베이징에서는 정부와 연계된 신문들이 이미 이번 위기를 미국 산업 우위의 쇠퇴를 입증하는 증거로 환영하고 있다. 중국 분석가들은 조선소가 비어가고 계약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미국의 생산 비용이 증가할 것이며 이는 납기 유지와 신형 선박 인도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모스크바도 동맹국 간의 균열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내부의 취약성 신호로 해석하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서방의 분열을 부각하려는 러시아에게 계약 손실 소식은 정치적 연료가 된다. 수치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미국 조선소에 가지 못한 2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은 수년간의 연구, 특허, 지적재산권 투자에 해당한다. 이 자금은 이제 캐나다 내 연구소, 대학, 스타트업으로 흘러들 것이다. 이는 선체 재료, 장수명 배터리, 수중 통신 기술 분야의 차세대 혁신이 코네티컷이나 버지니아가 아닌 밴쿠버나 헬리팩스에서 탄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경제뿐 아니라 미국의 기술 리더십에도 영향을 미치는 전환점이다. 긴장은 북극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오타와는 이미 빙하가 녹아 생기는 새로운 해상 루트와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해당 지역 해군 순찰을 확대할 의사를 밝혔다. 이는 글로벌 무역과 에너지 안보의 전략적인 지역의 힘의 균형을 바꾼다. 이전에는 워싱턴이 이 해역에 대한 자연스러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여겨졌지만 이제는 지정학적 갈등이 점점 더 격화되는 지역에서 캐나다 국기가 힘을 과시할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순찰 재편이 지구상 가장 민감한 해상 통로 중 하나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까지 약화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다. 워싱턴 의회에서는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공화당은 오타와를 제재하기 위한 새로운 관세 부과를 주장한다. 민주당은 최근 경제 조치들의 전략적 실수를 지적하며 이로 인해 협상 결렬의 조건이 조성되었다고 말한다. 상호 비난이 오가는 가운데 현실은 동일하다. 잠수함은 미국에서 건조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이미 글로벌 재편을 촉발하고 있다. 한 입법 보좌관은 비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단순한 계약 손실이 아니라 신뢰의 상실이다. 신뢰는 법령으로 되살릴 수 없다. 한편 투자자들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캐나다의 발표로 대형 방산 기업들의 주가는 즉각 하락했지만 더 큰 우려는 장기적인 영향에 있다. 다른 동맹국들도 같은 길을 따른다면 수십 년간 미국 방위 산업을 지탱해 온 모델이 무너질 수 있다. 이 네트워크가 사라지면 각 프로젝트의 비용이 상승하고 의회에서 수십억 달러 예산을 보장하는 정치적 기반도 약화된다. 경제, 고용, 군사력을 연결하던 방정식이 월스트리트의 눈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총리 측근 고문은 캐나다가 더 이상 미국 산업의 부속품이 되려 하지 않고 국제시장에서 계약을 따낼 수 있는 자체 거점을 구축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야망은 캐나다를 전략적 의존 전통과 충돌하는 길로 이끌지만 예상치 못한 동맹의 문도 열어준다. 소문에 따르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기준에 부합하지만 워싱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 잠수함 공동 생산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유럽 파트너들과 논의 중이라고 한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지금까지의 가장 큰 놀라움이 발생한다. 브라질,
인도, 한국 등 신흥국 당국자들은 이 균열을 이용해 국제 방위 시장에서 입지를 확보할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계약을 잃고 캐나다가 주도권을 잡는다면 다른 중간 규모 공급업체들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코네티컷주 크로턴의 거리에는 불안한 분위기가 감돈다. 이곳에는 북미 최대의 조선소 중 하나가 자리 잡고 있으며 새로운 번영의 주기를 준비하던 곳이다. 수개월 동안 노조와 노동자들은 캐나다 계약이 향후 몇 년간 안정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약속을 들어왔다. 많은 이들이 이를 믿고 빚을 지며 집과 차를 샀거나 자녀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 이제 오타와의 거절에 직면해 부엌 식탁에서의 대화는 같은 두려움으로 이어진다. 인원 감축이 시작되면 어떻게 될까? 펜실베이니아 산업의 심장부인 피츠버그에서는 잠수함 선체용 강판을 생산하기 위해 재가동된 제강로가 이미 가동 속도를 줄였습니다. 노동자들은 공장이 문을 닫아 수천 가정이 실업 상태에 빠졌던 시절을 떠올리며 데자비 같은 느낌을 묘사합니다. 이번에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30년 이상 경력의 한 금속 노동자가 털어놓습니다. 미래가 보장되었다고 캐나다 계약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는 대도시 산업권의 현실만이 아닙니다. 오하이오, 미시간, 위스콘신에 흩어진 작은 마을들에서도 계약 중단은 중소 공급업체들을 강타했다. 정밀 부품 전문 작업장, 전자기업, 유압펌프 공장들은 이미 주문 취소를 보고하고 있다. 톨레도에서는 지역 사업가들이 잠수함용 주문 물량이 없으면 교대 근무를 줄이고 인력을 감축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들 사업체 대부분에게 이 손실은 단순한 상업적 좌절이 아닙니다. 생존과 영구적인 사업 중단의 차이입니다. 이 위기는 가정 내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행, 리모델링, 신규 투자를 계획하던 가정들은 이제 모든 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슈퍼마켓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이미 가게 예산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방위 계약과 연계된 초과 근무나 보너스 전망이 사라지면서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 전기 케이블 공급업체에 근무하는 세 자녀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월급으로는 예전처럼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어요. 새 계약으로 추가 근무가 생겨야만 버틸 수 있었는데 이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수십 년간의 산업 쇠퇴에서 벗어날 출구를 찾았다고 믿었던 도시들에서 좌절감이 뚜렷하다. 실업으로 고통받는 지역에 잠수함이 자부심과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이야기는 강력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은 속았다고 느끼며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었던 분쟁에 이용당했다고 생각한다. 배신감이 확산되면서 정치 지도자들의 약속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도 커지고 있다. 이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카페, 교회, 지역 사회 단체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진다. 일부는 미국이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하고 존중을 요구하며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이들은 미국이 전략을 제고해 대립보다는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다음 달에도 일자리가 있을지 모르는 노동자에게 이런 논의는 먼 이야기처럼 들린다. 그가 원하는 것은 안전, 안정, 그리고 일찍 일어나 공장에서 몇 시간을 보내는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이다. 올해는 이미 경제학자들에 의해 미묘한 전환기로 평가된다. 인플레이션은 계속 압박하고 금리는 여전히 높으며 생활비는 임금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200억 달러 규모의 계약 손실은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다. 글로벌 경제의 작은 변동도 가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가정의 두려움을 증폭시킨다. 산업 투자의 한 푼 한 푼에 의존하는 지역의 기회 축소다. 궁극적으로 정부 간 분쟁이 일반 시민의 일상적 고통으로 전이되는 것이다. 조선소와 제철소가 수천 명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에서는 지역 경제 전체가 이 임금에 의존한다. 임금이 줄어들면 식당은 손님이 줄고
학교는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상대해야 하며 병원은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 증가에 직면한다. 이 효과는 연쇄적으로 이어져 조립 라인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헬리팩스와 밴쿠버에서는 확신과 기대감이 감돈다. 자치권, 국가적 자부심, 외부 의존에서 벗어난 미래 설계에 대한 논의가 오간다. 해군 공학 학생들은 자신의 뿌리를 버리지 않으면서도 첨단 프로젝트를 개발할 가능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방 당국은 해당 지역을 세계적 수준의 기술 중심지로 변모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비는 뚜렷합니다. 많은 이들이 새로운 기회를 축하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경계와 불확실성을 안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게는 경고가 남는다. 충성심은 강요에서 태어나지 않고 유대감 구축에서 비롯된다. 오타와에게는 시련이 시작된다. 주권을 구체적 성과로 전환하고 자국 산업 강화를 상징적 선언이 아닌 지속 가능한 일관된 전략으로 입증해야 한다. 논의 대상은 잠수함에 국한되지 않는다. 경쟁적이고 불안정하며 다양한 압력이 작용하는 국제적 환경 속에서 국가들이 취할 방향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지도자들이 일자리, 동맹, 미래 세대의 운명을 결정할 때 과연 어떤 흔적이 역사에 남을까요? 헤드라인의 열기 너머로 어떤 유산이 남을까요? 이 논쟁을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해 특별히 준비한 이북, 글로벌 균형을 형성한 대통령들의 전기 모음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을 포함해 그들의 선택, 전략적 움직임, 그리고 이 순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결과들을 분석합니다. 고정된 댓글에서 접근 가능합니다. 이 기사가 여러분의 생각에 가치를 더했다면 채널 구독과 콘텐츠 좋아요, 그리고 댓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중대한 결정이 우리 모두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진지하게 탐구하는 보도를 지속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저희 팀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